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정말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경제는 아주 기묘한 역설에 빠져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경제 자체는 힘이 빠지고 있다니? 대체 이 새로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현재 시장이 처한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끝없이 오를 것 같은데 실제 경제 지표들은 하나같이 안 좋다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들 앞에서 우리는 대체 뭘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자, 그럼 먼저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단기적인 신호들, 바로 시장의 거대한 역설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31%. 네, 정말 엄청난 숫자죠. 불과 몇 달 만에 미국 주식시장이 이만큼이나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것만 보면 시장은 미래에 대해 엄청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핵심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요, 3.1%라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고용시장이 아주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경제를 두고 양쪽에서 거대한 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용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이 숫자 하나가 다 말해줍니다. 22,000명. 이게 지난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인데요. 시장에서는 적어도 한 75,000명은 될 거라고 봤는데 그 기대를 한참 밑도는 그야말로 쇼크 수준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세요. 26만 3천 건, 무려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노동시장이 그냥 좀 둔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뚜렷하게 얼어붙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라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역설적인 상황이 세계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노동시장을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해고도 채용도 없는 경제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기존 직원을 막 자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불확실하니까 지정학적 문제나 AI 도입 같은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을 새로 뽑는 건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시장은 이 모든 걸 금리 인하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데도 말이죠. 시장 참여자의 무려 76%가 고용이 저렇게 나쁘니 연준이 올해 금리를 3번 이상 내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베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연준은 지금 이 두 가지 위험한 시나리오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갑자기 고용이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늦장 부리다가 고용 악화가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져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하지만 사실 연준의 이런 고민조차도 더 거대한 변화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이런 단기적인 딜레마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는 아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이른바 메가포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진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5가지 거대한 힘이 지금 세계 경제의 게임의 룰을 근본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AI와 지정학적 파편화는 오늘 좀 더 깊게 다룰 핵심적인 두 축인데요. 그렇다고 다른 3가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금융의 미래는 이제 정부보다 민간 자본의 역할이 커진다는 의미고요. 인구통계학적 분화는 선진국의 고령화와 신흥국의 젊은 노동력 사이의 격차, 그리고 저탄소 전환은 산업구조 전체를 뒤바꾸는 흐름을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메가푸스, 뭐니 해도 바로 AI입니다. 그 힘은 정말 압도적이에요. 현재 기술 부문이 미국 시장 전체 수익의 40%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한가운데 바로 이 AI 혁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AI는 그냥 반짝하는 유행이 아닙니다. 이 PwC의 분석을 보면요, AI가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생산성 혁명이라는 게 명확히 보입니다. AI 기술을 많이 쓰는 산업은
직원 한 명당 벌어들이는 수익 성장이 다른 곳보다 3배 이상 높다니 이 결과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그리고 두 번째 메가포스는 바로 지정학적 파편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세계는 효율성보다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더 따지게 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프렌드 쇼링, 즉 친한 나라들끼리만 공급망을 만드는 현상이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세상 모든 것의 비용 구조를 바꿔놓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 메가 트렌드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저탄소 경제로 가려면 핵심 광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정학적 파편화 때문에 이 광물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 결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까지 겹치면 물가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하나로 모아서 실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서는요, 투자 시계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짧은 전술적 관점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AI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활용하는 리스크온, 즉 위험자산 선호 접근이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5년 이상의 긴 전략적 관점에서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비하는 훨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실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이 표가 아주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이끄는 미국 주식은 단기든 장기든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게 좋고요. 반면에 장기 채권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길게 보면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험을 막아줄 방패로서 물가 연동 채권의 장기적인 비중은 오히려 늘리는 이런 다층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새로운 시대에서 성공하려면 이 3가지 열쇠를 꼭 쥐어야 합니다. 첫째,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둘째, AI처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즉 메가 트렌드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전술과 장기적인 전략이 충돌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의 투자 시계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전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